안녕하세요. 육안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사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요즘 계속 며칠째 몇 번 정도 발달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기체증과 저희가 발달장애의 연관성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게 기체증이라고 해서 기순환이 원활히 못하고 정체된 것을 기체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소화기라든지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이게 정신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화 발달 장애, 저희가 요즘 말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지 아니면 주의력 결핍, ADHD, 네, 가행 행동 장애라서 네. ADHD, 네. 그리고 학습 장애 네. 등과 이렇게 연관성을 저희가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주위에 이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특히 이게 간이 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또 심은 정신을 주관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반대로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 그러면, 간과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이게 정신과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 얘기는 이제 간이 덜 발달됐다고, 간 기능이. 근데 심장의 기능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 기체증이 생긴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증을 위해서 이제 감기울결이라고 저희는 이제 잘 아는데, 그렇죠. 간의 기혈이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간의 기운 자체가 뭉쳐져 버리게 되면, 울결했다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게 이제 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돼서 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게 되고 주의력과 아무래도 사회성이 저하될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저희가 어릴 때가 아니라 한의대를 다닐 때 감기울결 대부분이 그 갱년기에 여성들한테 그렇죠. 많이 온다. 근데 화병이나 요즘에 뭐. 어린 애들도 있단 근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갱년기인데 지금 어리거나 뭐 나이에 상관없이 감기울결이 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스트레스. 짜증을 많이 내요. 네. 간이 그래서 뭉쳐서. 우리 옛날에 자꾸 네 짜증 내면 너 간부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간땡이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즘 아니, 아이들 겁이 없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짜증을 하도 내다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타고나기를 간의 기운이 약해서 그게 뭉쳐져 버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이게 기체증이 더 심해져서 이게 또 저희가 또 심화한 성에서 심장의 열이 이거 왕성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더 가격하게 가행 행동이라든지 불안, 네. 그리고 충동성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ADHD하고 연관이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렇죠. 이게 또 심화항성, 심화항염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ADHD하고 연관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간과 심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만들게 되면 그 부분이 개선이 될 거다.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게 장내 미생물과 뇌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양박적인 차원인 겁니다. 그리고 합리학 쪽에서도 이게 기체증이 비위 기능이 소화 기능만 이게 저하가 된다 해서 소화 기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애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서 정서적 불안감이라든지 감각 감인, 그리고 주의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속이 불편하면 쉽게 저희도 봤을 때 짜증도 쉽게 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소화기 약해서 잘 안 먹는다든지 잘 체한다든지 하게 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배가 자꾸 아프다 그러는데, 얘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학년이 고학년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머리가 자꾸 아프다 그럽니다. 그렇죠. 여기서 뭉치면 열이 위로 뜨니까 두통도 호소되고요. 그리고 자꾸 어린애들 중에 자꾸 누우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기라든지 잔병 치료도 너무 쉽게 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문제가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료에 있어서는 그 기의 뭉침을 해결해서 각 기능, 아까 말씀한 간이라든지 심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 부분이 같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키만 크는 게 아니라 내부장기, 오장육부도 계속 발달이 되고 뇌 기능도 계속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기 때 소화도 잘 되고 체력도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항상 저희가 먹거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아이들이 상체 쪽에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이 많은 음식, 특히 단 음식. 단 음식이 또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권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풀어야죠. 많이 뛰고 구르고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 뭉쳐 있는 기운을 바깥으로 이렇게 발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땀으로도 좀 발산이 돼야 됩니다. 운동하면 아무래도 땀이 많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권해드렸는데,
아이들을 자꾸 이게 접촉해서 마사지라든지 네. 자꾸 이게 신체적 접촉을 네. 통해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준다든지 네. 그리고 엄마는 아빠든 특히 이제 팔다리를 자꾸 자극시키게 되고 기혈순환이 원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와의 교감인 것 같습니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유대감을 많이 강화시켜야 아이들은 또 그런 발달 장애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먹거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필요하면 한방천을 통해서 기혈순환이 원활하고 장내축 기능이 개선된다. 네. 그러니까 장과 뇌와 네. 장의 기능 자체 그 기능이 개선되게 되면 이것이 정서적인 안정과 신경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발달 장애를 좀 접근하게 되면 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 아이를 더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게 되면 한번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